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8일 넥스트 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잠재적 위험 진단입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두 가지가 있고요. 9월 금리 인상 대비해서 어 약간은 계속 현금 보유 말씀드렸고 그중에 이제 지금 실탄이 남아 있다면 3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 10%에서 20%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와서 혹시라도 화요일 날 급락이 나온다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나머지 잔량 매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한 상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급락이 안 오고 반등이 살짝 나온다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를 또 익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익절 하셔가지고 또 현금 보유를 30% 이상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등이 나와주면 또 한 며칠 또 더 갈 겁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시점에 혹은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급락이 팡팡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잠재적 위험 진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동일하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때문에 지금 시장이 힘들다. 근데 이거의 근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0.8, 그러니까 8.3%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한계 기업들이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4번에 적은 거예요. 한계 기업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말만 했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 위험 진단 체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금융급 위험까지 연결돼 있어요.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자를 3%를 빌렸으면 3% 이내의 수익률을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한계 이상은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자를 못 내니까 신규 대출을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2금융권 아닌 바깥에 있는 사채를 쓰게 됩니다. 사채를 쓰게 되면 기업은 거의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산 매각을 하면서 안 좋아지죠. 그럼 자산 매각 뭐부터 하겠어요? 부동산.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을 다 무너뜨리는 게 여기는 캐피탈이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율 높고요.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보험도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3, 4분기 실적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같이 겹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100만 원 있을 때 얘네들이 그 원래는 50만 원짜리 사고 30만 원 쓰고 2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거 이게 진짜 써야 되는 게 이게 70만 원 돼버렸어요. 그럼 요거 두 개에서 쫄라매거나 빚을 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만큼 가계 지원을 안 해준 나라 뭐 부채가 높다고 했지만 가계 부채가 높은 거지 정부는 그걸 다 뭘로 대출로 떼어놨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꽂아줬죠. 정부가 부채를 지고. 그걸 해소해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이러니로 작용합니다. 여튼 누가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주체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 우리나라는 가계. 그다음에 유럽은 뭐 둘 다 약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부동산도 지금 이런 그 금리 인상과 연결되면서 부동산이 지금 힘을 못 쓰는데 여기다가 셧다운까지 시켜버리잖아요. 그 자기 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셧다운을 줄여야 이게 중국 부동산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활발해져야 경기가 기본적으로 부양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위험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격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로나도 크게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다 제외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포커싱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프리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FOMC죠. 여기서 0.75pp 상승하느냐, 1pp 상승하느냐의 싸움인데요. 저는 뭐 이거 같아요. 연준 인사들이 뭐 며칠 전부터 이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0.5하고 0.75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 확률은 좀 희박하고 이거 하고 다음 달에 더 높이면 됩니다. 0.75를 다음 달에도 또 하는 거죠. 그래도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이 중요한 거죠. 이거냐 이거의 싸움인데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버리면 진짜 힘든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통화정책 게임입니다. 통화정책 게임은 BOJ, 한국은행,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좀 방어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두 가지.
저는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봐요. 원 달러 하니까 1,400원 여기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숨고르기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달러를 확보하셔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요일, 목요일 중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물가 지수는 일본, 독일, 한국 나올 거고요. 다 높게 나올 건데 막 튀어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높게 나올 겁니다. 왜? 달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나오면 또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또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8월 선행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침체를 얘기하면은 좀 나은데 침체를 얘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때부터 침체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조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날은 그냥 관망하다가 장막판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니까 화요일 날 떨굴 거기 때문에 월요일은 박스권에서 조금 올려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다가 장막판에 무너지고 여기도 똑같아요. 무너진 상태로 시작했다가 좀 올렸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모양을 그리다가 이게 끝나고 났을 때 0.75pp가 나오면은 다시 이걸 회복할 거고요. 1pp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어 나머지 10%는 이때쯤에 확인해야 돼요. 목금쯤에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빅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분의 1에 그러니까 5%에 5%에 3분의 1 정도 가지고 계실 건데 이거는 그냥 홀드인 상태로 쭉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30 이상 나오면 30이나 33까지 가면 빅스가 이렇게 튈 수 있거든요. 그때 전량 정산하셔도 되고 절반 정산하시고 다시 현금 확보로 시장 대응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급락이 나오면 수요일 재미없고 목요일 재미없어요. 이날 약간 반등이 나오면 수목금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지수와 기술적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주야간 코스피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야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는 건데요. 올랐다가 다시 반납해서 내려가 버렸죠. 일본 기준으로 내려갔는데 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진짜 급락을 해서 307까지 장중에 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서 올라갔어요. 원달러님도 8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FOMC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바닥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탄탄한 바닥을 만들어서 반등을 채워서 여기까지 올릴지 318, 320 이 정도까지 혹은 여기까지 325까지 올릴지를 결정짓는 게 화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까지 실제로는 요 기간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요걸로 큰 음봉이 나온 거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업종 볼게요. 업종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인데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제 이번 달에 월봉입니다. 월봉이 양봉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가서 요걸 깨버리면 요런 모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요거 하나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떨어지면은 매수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올라가면 일부 종목이 양이면 익절을 하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그 전략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박스권은 그런 전략을 계속하는 거. 여기 보시면 긴 박스권이죠. 몇 년간. 이게 한 내년도 하반기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시장이면서 그러면서도 무너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잘 선택해서 사고 팔고 하시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요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다시 깨러 올 수가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 근데 이거는 침체가 오는 시그널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바닥을 다졌다라는 그 라인이 나올 때가 하는 거고요. 지금은 요 라인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음봉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양봉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크리스마스 랠리랑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 만들어주면 다음 달에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뭐 물가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달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제가 들어온 겁니다. 결제가 들어오니까 95원이고 야간 선물 보면요.
야간으로 볼게요. 야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간에는 이게 86원까지 떨어졌죠. 86원까지. 그러니까 95원 어떻게 1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깨지려면 어디를 깨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82원을 깨야 돼. 깨면 얘까지 올 거예요. 깨면 60원. 그러면 깨고 또 깨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 매도 치워갖고 어디까지 보자고 하냐면 요 61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것까지도 안 보고 일단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년 봄까지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느낌상 1,600원, 1,5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 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그 수입 결제할 때 바로바로 결제해서 가격을 정할 때 결제를 하면 피해가 제일 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결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FOMC의 결과가 좋아서 한동안은 쉬었다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 가면은 전체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기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때려 맞다가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었다가 가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낫지 않을까. 뭐 매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고 이거는 약간의 바램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선물도 과감하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추세가 약간 꺾이는 거 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로 한 1년 정도 무릎 붙어보자 그 모드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넥스트 윅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지금 있는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많이 물려신 경우에는 손절보다는 약손절은 괜찮은데 뭐 5% 이내는 근데 큰 손절은 비추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에는 이 하락할 때 걔네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익절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하고 또 대응하고 현금 보유하고 또 대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 저도 FOMC가 조금은 시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고 시장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